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신형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환경부로부터 연비 규제를 만족하지 못해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원가 절감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이 니로보다 작다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표하는 연비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조사에서 오픈된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는 배터리 용량 단위인 kWh가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단위는 빼고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 EV에서 확인되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은 1.49입니다. 니로가 1.56, K7 하이브리드가 1.76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낮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K7의 배터리를 적용했다면 연비는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참고를 하기 위해 2세대 K5 하이브리드 모델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배터리 용량을 높였다는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62에서 1.76으로 8.6%가 높아졌고 복합 연비는 17.5km/L에서 18km/L로 0.5km/L, 2.8%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비례를 참고하여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를 1.49에서 1.76으로 높이면 연비는 0.6km/L 높아진 16.2km/L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물론 단순 추정 계산치이며 이 값만으로 볼 때 환경부의 연비 기준인 15.8km/L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바와 같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5인승 2륜구동 17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연비 15.3km/L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기준은 연비의 가장 좋은 조건이죠. 가장 불리한 조건은 7인승 4륜구동 19인치 타이어 기준입니다. 현행 소렌토 디젤 모델 기준 2륜구동을 4륜구동으로 바꾸면 연비가 1.4 감소하고 5인승을 7인승으로 바꾸면 연비가 0.6 감소하며 휠 사이즈는 1인치가 줄어들면 0.6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7인승 4륜구동 19인치 휠 기준 옵션은 환경부의 연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배터리 용량을 1.76으로 증가하여 연비를 높였다면 승차 인원인 5, 6, 7인승 옵션 선택은 가능할지 몰라도 하이브리드는 4륜구동과 19인치 휠 옵션을 선택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차량의 무게가 1700kg 이상 나가는 중형 SUV인데 그랜저, K7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다면 4륜구동과 19인치 휠 옵션을 모두 선택하더라도 연비 규제를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 증가가 언제까지나 완벽한 답일 수는 없습니다. 니로의 배터리 용량이 1.56, 니로 플러그인이 8.9이며 배터리 용량 증가는 무게 증가도 동반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니로 플러그인이 복합 연비가 약 1km/L 낮다는 점에서 배터리 용량을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또한 마찬가지죠. 니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64와 39.2 두 개 모델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64 배터리가 39.2 대비 63% 용량이 크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56% 정도 더 긴 수준입니다. 64의 배터리는 높아진 용량만큼이나 무게가 145kg이나 더 무거운 만큼 부하가 더 많이 걸리고 고출력의 모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신형 소렌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세대 K5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이 1.76이었지만 최근 출시된 3세대 K5 DL3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용량이 1.6이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1.5입니다. 이와 같은 DM8 소나타, DL3 K5, MQ4 소렌토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3세대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현대차 3세대 플랫폼 소개 영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언급되는데 후륜 서스펜션 뒤에 위치했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2열 시트와 연료 탱크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후방 충돌 시 배터리 안전성이 높아지고 무게중심을 최적화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전보다는 공간이 조금 협소해져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것은 배터리 용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가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요. 영상의 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작성한 것인데요.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K5부터는 고속도로 연비가 오히려 더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도심 연비 55%, 고속도로 연비 45%의 가중치를 두고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K7의 1.76 배터리를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적용한다면 동일하게 고속도로 연비가 도심 연비보다 0.1 더 높다고 가정할 때 복합 연비는 16.3으로 앞서 언급했던 16.2와 근접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을 K7 수준으로 적용하고 승차 인원만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결정했다면 환경부 연비 규제를 맞출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애초에 연비 중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이나 19인치 휠 옵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사륜구동이나 19인치 휠은 하이브리드 연비 규제가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과 연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